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정으로 큰 폭으로 올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1% 상승한 26,049.6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77% 상승한 2,896.74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1% 상승한 8,017.90의 거래를 마치면서 약 7개월 만에 8,000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미-멕시코 무역협정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캐나다가 새 협정에 참여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정이 양국 노동자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거래가 될 것이라면서 협상 타결을 공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자동차의 더 많은 부분이 영내에서 만들어지도록 규정했고 강판도 영내 제품을 더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확산됐음에도 미국의 재고 증가 부담 등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2% 상승한 68달러 87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비상장 회사로의 전환 추진을 포기하면서 주가는 오늘 1.1%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는 지난 금요일 늦게 블로그에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상장 회사로 남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8월 초 머스크 대표가 주당 420달러의 비상장 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한다고 발표한 이후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올랐었죠. 코스피는 아쉽게도 2,300포인트 종가 기준 돌파를 못 이뤄냈지만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요. 코스닥도 사흘째 오르면서 800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양지수 모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미중 간 무역 협상 4차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가운데 미중 간 무역 협상 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을 거고요. 지난 24일에 비상장 회사로의 전환 철회를 결정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될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얼마나 더 상승 여력이 있을지 분석해 볼 거고요. JYP 엔터와 SM 등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이 코스닥 시장의 새로운 대장주로 엔터주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8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작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미국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나프타가 아니고 미국 멕시코 협정이다, 무역협정이다, 따로 말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흡족하게 만족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을 다소 약화시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S&P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미국 주식은 다우도 있고 나스닥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걸 보는데 역시 시장의 대중적인 흐름은 S&P 500으로 봐야 되는데 S&P 500이 계속해서 랠리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이고요. 미국 경제가 좋았다는 흐름들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중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뉴스지,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나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증시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무엇이냐인데요.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잘 아시다시피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말 시장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 흐름들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무역 분쟁권이 소폭 그 이슈가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신고가 갱신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글로벌 위험 자산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위기가 오게 될 경우에는 주로 돈이 어디로 가죠? 위험 자산을 떠나서 금으로까지 갑니다. 이 금 가격이 오르는 때는 모든 자산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금 가격이 올랐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그런가요? 금 가격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면 뭐가 올랐죠? 지난 4월 이후로 2분기부터 이렇게 시작된 흐름들은 자산 중에서 달러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 흐름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뭐냐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 경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흐름들이 시작된 것은 어떤 주요한 촉매가 뭐였냐면 유럽이었죠. 유럽 22에서 이제 6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는 뭔가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사인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줬나요? 안 줬죠. 12월까지 그대로 금리 유지할 것이고 금리 올리는 일 없을 것이고 내년이나 가서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긴축을 6개월 이상 뒤로 쭉 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유럽 경기가 괜찮고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럼 미국 경기가 좋구나. 그러니까 그럼 미국 쪽으로 가야 되겠네 하면서 달러로 계속 자금들이 흘러간 것이죠. 달러 강세가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금리는 2번 오르고 또 이번 9월 달에도 지금 한 90% 이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상승 가능성을. 그러니까 또 올리고 또 12월 달에도 올리는 그런 금리가 계속해서 올릴 거라고 하는 그 시점, 즉 2분기부터는 달러 강세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는 돈이 안 들어온 것이죠. 오히려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간여를 했죠. 금리 인상 그렇게 계속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 영향을 일부 받았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경기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그동안 몰렸던 달러 강세 흐름들이 이제 주춤 정도가 아니고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고요. 거기에 오늘 무역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시장이 랠리로 환호를 한 것인데 그동안의 랠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의 랠리하고는 좀 다른 게 이번에 이제 무역 분쟁까지 하면 조금 일부 해소가 되면서 올랐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6월 달 이후 6, 7, 8월 달 중반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은 오르고 다른 나라는 안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미국도 올랐지만 다른 나라도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면
사실 그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체크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들은 바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달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미중 무역 분쟁이 극에 달할 때 달러 지수는 96.8까지 가는 초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파월 의장 말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말 이후에 지난주 초입니다. 지난주 초에 트럼프가 굉장히 센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96이 깨지고 95로 들어왔고 95 초반까지 왔고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고 드디어 오늘 94대 중반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원화 가치가 5원이나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이면서 1113원 8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NDF 시장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1100원대 초반, 그러니까 1100원이 깨질량 마냥 하는 그 수준까지도 강세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만 봐서는 한국 시장은 이제 상당히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위험자산, 글로벌 위험자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우리가 6월달 중순부터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하면서 왔는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럽 쪽의 문제가 이 상황들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유로화와 달러화의 가치 흐름들도 보면 이제 1.18까지도 유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고 이제부터는 조금 나아진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오히려 한국 증시 어제 같은 날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하나도 안 오르는 거예요. 중국 시장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2%대 중반까지도 심천 시장은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마 그렇게 못 올랐던 부분들이 시장에 오늘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어디가 오를 것이냐 한국 시장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자금을 더 유입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오를 것이고요. 어제까지의 흐름은 대형주들이 주춤하니까 바이오와 제약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그리고 엔터주들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랠리의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 거래소는 이제 대형주에 의한 지수 상승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 타결이 향후에 미중 간 무역협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중 간 4차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이 났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앞으로 증시에 얼마나 더 부담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 건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더 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거 더 수입을 많이 해라. 그리고 채권을 사라. 이런 거예요. 핵심적인 미국의 요구는. 근데 그 요구들을 지금 중국에서 다 오케이를 안 해주고 그냥 물건을 조금 더 살게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왜요? 여행 수지 적자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해외여행 가다 보면 정말 중국 사람들 그 목소리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어딜 가나 중국 사람인데 그런 흐름들이 진짜 실제로 경상수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미국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못하는 건 경상수지가 더 악화될 가능성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쉽게 갈 수 있느냐, 쉽게 가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 선거 때까지는 파열음이 좀 세게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실력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차관급에 대한 어차피 처음부터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고 실력자 즉 누구 왕치산 정도가 나와서 협상을 해 주어야만 뭔가 좀 구체적인 타결 방안으로 갈 것이다. 그 전까지는 현재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글로벌 자산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역 분쟁도 굉장히 큰 겁니다만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훨씬 더 큰 부분은 달러 가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게로 추를 재보면 이쪽이 더 무거운 추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빴던 흐름들이 이제 좀 턴을 하면서 갈 것이고 무역 분쟁 문제는 영향을 미치되 그동안 우리가 7, 8월 달에 경험했던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런 강력한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비상장 회사 전환 철회 소식에 오늘 주가는 1.1%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이 좀 얼마나 있겠습니까?
테슬라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런 거에 되게 관용적인데요. 미국은 굉장히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상당히 그 강력한 로펌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테슬라를 괴롭히게 될 것이고요. 앨런 머스크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상장으로 이렇게 처리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자금이 마련돼 있다고 할 때 그 자금이 주로 그 지목했던 대상은 사우디였는데 사우디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조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들은 일부 자본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체계적 위험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한 기업의 문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의 대세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단 앨런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주가가 크게 빠질 때는 기술주들은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2300, 코스닥은 800포인트 어제 돌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이 펼쳐질까요? 예, 단기적으로 지금부터는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을 9, 10월 달에는 조금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관련 자금의 투자 관련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사실 코스닥은 심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소보다 약간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이 심리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하락을 통해서 그 신용 물량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몸이 상당히 가벼워져서 조금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거래소는 결국은 반도체 주식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인데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는 평가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자금들의 동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끝없는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롱숏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물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수 상승폭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상승 여력이 더 클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시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최근에 네. 국내 증시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참 이 계절의 흐름이라는 것은 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우주를 정복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절대적인 것은 자연에 거스를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처서를 지나고 나서 한풀 완전히 꺾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는 그쵸 이불을 오히려 오늘 새벽에도 끌어서 제가 덮었는데요. 이제는 그쵸 언제 더웠다는 듯이 찬바람이 불는 이제 또 잠시 후면은 너무 춥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이제 바람의 방향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뀐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한민국 정치계를 포함해서 중국에서 가장 회자가 됐던 것이 부패 척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상황은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격탁양청이라 흐른 물을 씻어내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한다 하는 뜻인데요. 당서 왕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지난해부터 올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척도가 부패 척결일 것입니다. 해야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탁하고 고였던 물, 뭔가 좀 답답했던 것을 이제 좀 털어내고 새물, 맑은 물이 흐르게 하자. 이제 시장도 어제까지 답답했던 그런 지루한
약세, 박스권 장세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사자성어로서 시장에 적용되는 탁, 격, 탁, 양청을 한번 선정해봤는데 과연 이제까지 흙탕물이 맑은 물로 전환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흐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에 최근에 휘청이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발표 전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또 큰 상황인데요. 이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참 이 외국계 리포트가 국내 대표 기업들을 아주 요즘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난해 연말에 JP모건이 국내 반도체 경기 정점 논란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액면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엄청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는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종합지수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의 사상 최고치 행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체 국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해소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는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JP모건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이 지난해 연말 올 연초인데요. 그때 가격이 지금 가격대입니다. 물론 상승하지도 못했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계 리포트, JP모건 리포트는 과연 무슨 의미를 던져주는지 여러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은 차후로 얘기를 하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좋지 않은 리포트로 인해서 소폭 매도라든지 매수 보류 전략을 취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대표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쓸어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5거래일 동안 어제까지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후에 벌써 6%대 저점 대비 상승률을 실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도 세력, 주체 세력이 외국인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들의 리포트가 아직 수정된 것도 아니고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악재는 모두 선반영됐기 때문에 고점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업체가 외국인 투자가들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D램 가격은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과대 낙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국내 반도체 업체 등의 그 주가 수익 비율, 퍼를 기준으로 본다면 5.46배입니다. 외국계 동종업체, 경쟁업체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그래서 연중 최저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과제 낙폭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수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 국내 반도체 업체의 상승은 시장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의 외국인 매수에는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엔터주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 텐데요. 어제 JYP 엔터, SM 등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닥 향후에 대장주로 부상할 것인지 관련 이슈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이 바닥 탈출의 가능성, 다시 말해 그동안 지리한 어떤 횡보나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는 힘의 원동력이 코스닥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시점에서는 지표 종목군들, 대형주들이 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코스닥 시장이 일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과 바이오 업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K-팝의 열풍에 힘입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는. 그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지난 7월 18일 이후에 7월 18일 이후 41일 만에 대망의 8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래서 어제 코스닥 시장의 종합지수가 801.04포인트로 800포인트를 돌파한 기염을 통했다는 거죠.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완전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의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주역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이끌고 있는, 그렇죠?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특히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지금 구가한 이후에 K-팝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국내 이 방탄소년을 포함한 이 K-팝 그룹들이, 그렇죠? 외국인 애청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감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이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이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전일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현상이냐 날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행업종에서 어떤 은행이 실적 호전을 위해서 상승을 한다면 여타 관계 업종으로 그리고 관계되는 회사로 그 여파가 이어진다면 이것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거든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주의 상승은 그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그들 몇 개 종목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업종 전반으로 투자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업종의 대표주를 할 수 있는 J콘텐츠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CJ ENM, 식총으로 본다면 거의 대장주죠. 이 CJ ENM도 오히려 동반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은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과거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들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어떤 인기 있는 가수라든 그룹이 나오면 그 그룹이나 가수가 죽어버리면, 죄송합니다. 그 인기가 사그러들면 그 회사도 그대로 수익과 직결되는 수익이 급락하는 이런 아주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죠. 대표적인 SNS라 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등 같은 이 플랫폼이 너무나 활발하고 기업화되어 있고, 그렇죠?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따라서 이 플랫폼의 확대로 인해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음원이라든지 영상 같은 이런 부가적인 콘텐츠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지 않나. 따라서 시대, 과학기술과 시대의 흐름의 변천에 따라서 이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상당한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투자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실 시간이죠.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차례가 됐는데요. 그동안 현금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자라고 조언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 하실까요, 이사님? 네. 자, 이제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흙탕물, 아주 흐린 물이 씻어내고 이제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이 주식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바람의 방향이 이제 동남풍이 불었다면 이제 북서풍이 부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각을 좀 더 매수 마인드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S&P 그리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 대망의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이제는 미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폭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멕시코의 나프타 협정이 타결을 보였다는 소식이죠. 이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 시장을 포함한 위험 자산의 투자가 선호되면서
미국 시장 증시가 폭등을 했고요.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미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멕시코와의 협상 타결 이후에 이제 카나다와의 협상, 그리고 터키 금융 불안이 어떻게 해소되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해소하는 시점이 문제지 이제 해소될 것이라는 쪽에 더 무게 비중을 싣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극적으로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이 이번에 멕시코와 타결한 나프타는요, 1년여 만에 타결이 된 겁니다. 1년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했다는 것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죠, 우려되지 않는 한 협상의 실마리를 풀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소식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시장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기업과 국민들, 고용도 저조하죠, 소득도 저조하죠,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실사지수 안 좋죠. 이런 모든 경제 대피로 인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정부가 오늘 2019년도 예산 및 세법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돈을 더 풀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경기 활성화, 고용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기, 기업들의 살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경기는 어느 정도, 그렇죠,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또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여파가 이번 주 30일에 발표되는 한은의 8월 BSI 기업 실사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마지막 날이죠, 8월 31일 날에는 금통위에서 과연 우리나라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번 주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이제는 그동안의 보수적인 투자 전략에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짙게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전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 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은 2257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종가가 2299포인트입니다. 그럼 무려 42포인트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42포인트가 붕괴돼 빠지지 않는다면 이 장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2257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이 가능하다. 그럼 여유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조정에도 끄떡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775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의 종가가 801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약 몇 포인트? 2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775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도 매수 마인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뭐를 사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을 한번 유념해서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열풍의 주역이 이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어제 JW 중의작의 신약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미약품 다시 급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기술 계약이 취소된다든지 캔슬된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 차례, 그렇죠, 우리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품 굉장히 그에 따른 판단도 냉정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주 역시 테마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약과 바이오주와 같이 보실 것이 화장품, 유통,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렇죠, 관련주입니다. 역시 모두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역시 계속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드 인저 보복으로 인한 와해 제스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통이나 화장품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에 대하여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직결되고 있는 반도체와 IT 관련주들, 특히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5G 관련된 부품 관련된
제조 관련된 역시 IT 관련들 역시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 전략,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을 해볼 거고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절제 마스터님,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요. 간밤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미국에 아무래도 요즘 3대 지수가 아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S&P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경신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 나프타 개장 협상 소식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1년 동안 묵은 좀 때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의 1년 만에 지금 극적으로 타결 소식에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미중 협상과는 달리 나프타 협정 소식이 좀 고무된 모습인데요. 이 고무된 모습이 언제든 미중 협상도 다시금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험자산의 증시에 좀 투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무역 갈등의 척도를 좀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다우존스의 보잉주인데요. 보잉주가 무려 1.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초점은 미중 무역 해결이 언제 되느냐, 또 미중과 무역까지 해결된다면 얼마만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이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미중 무역도 언젠가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간 선거 전까지는 미국이나 중국 간에 역시 양국 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은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별로 지지 저항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거의 3거래일 연속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지금 7,50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가파른 상승세, 지금 7,576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단 포인트를 보시자면 7,570포인트, 하단으로는 지금 7,500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밑에 아래 저항선들을 보시면 가파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저항선들이 촘촘하게 조금 밀집되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거의 지금 7,500포인트 여부가, 지지 여부가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금요일 밑에 받치고 있는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금요일로 나스닥은 저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놀림시 매수 조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의 상단 번져 포인트를 보시면 68.97포인트, 중단에 68.57포인트, 하단으로는 지금 68.34포인트가 좀 촘촘하게 지금 밀집되어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크루드 오일은 일단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놀림시 매수 조건을 좀 드리겠고요. 미중 간에 지금 관세 무역 협정 부과가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페이스북 언급으로 인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지금 개선점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에서 지금 원유 재고 수입을 재개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더라도 위에 상당 고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0불 언저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놀림시 금요일 크루드 오일도 매수 접근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도 지금 요새 연중 최저치를 찍은 듯한 모습이고요. 먼저 상단 포인트를 보시자면 1.1712 라인, 중단으로 1.1643 라인, 하단으로 1.16215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크루드의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연중 최저치를 찍고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세계 생방송 중에 1200포인트까지 1.2000 라인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관전 포인트는 1.1700 라인을 넘어가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1770 라인을 완연히 안착한다면 유로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놀림시 금일 유로도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네, 골드는 좀
한 며칠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다가 어제도 좀 원웨이 장세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금일 먼저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1219 라인, 중단으로는 1214.6 라인, 하단으로는 1209.5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골드도 지금 추가 상승이 1227 라인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상하단이 모두 열려있긴 한데요. 금일 골드도 달러인덱스가 아직은 조정세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험자산 선호도가 강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상승 이었고요. 오늘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요? 네, 요새 국내 증시도 조금 할 맛이 나고요. 국내 선물도 요새 조금 재미가 붙어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4차 방북 취소에도 역시 무역 분쟁 완화 우려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 금리 인상에 대해 약간 비둘기파적 의견, 또 금일 있었던 나프타까지 세계 주식시장 역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 및 선물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중국 위안 안정화 조치까지 여러 가지 지금 상승 요인이 있고요. 또 국내 증시를 살펴보시자면 엔터주와 2차 전지의 선봉대로 또 제약 바이오까지 가세하는 여전히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동력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이 종합지수는 좀 오르지만 종목은 선별적으로 오르는 개별 장세는 좀 여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또 제약 바이오 등 번갈아 가면서 테마주 순환의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도 꾸준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 달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께서는, 시청자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종목을 잘 골라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 선물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단 포인트로는 297.50 라인, 중단으로는 296.70 라인, 하단으로는 295.50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선물은 오늘 관전 포인트가 과연 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금일은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298.80 라인까지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국내 선물도 아직까지는 상승 동력이 남아있고 여러 종목군별로 매수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돼요. 금일 국내 선물도 눌림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 했고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자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또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이죠. 송동현 팀장,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하미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북과 경북 남부, 경남 북서부에는 아침부터 낮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도와 경북 북부의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는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북부에 50에서 100, 많은 곳에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충청 일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는 시간당 4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한낮엔 서울 26도, 대전 27도가 예상되면서 조금은 쌀쌀하게도 느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되면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26도, 청주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강릉, 속초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는 소나기가 한데 내리겠고요. 많은 비가 내렸던 어제보다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구름대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